이 신초를 이렇게 다운시키세요. 이 전체 잎을 제거하지 않고도 다 잎이 유효엽이 됩니다. 꽃눈을 주는 좋은 신초가 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해충의 감염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아요, 구독, 최소한 좋아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콕 눌러주시면 제가 거기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4년차입니다. 홍로 나무 그늘 속에 2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햇빛을 본 지는 올해 2년차입니다. M26 작은 대목 후지입니다. 신초가 많이 나왔죠. 이 신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 도장지, 직립성 도장지가 됩니다. 무효엽이 되고 쓸데없는 가지가 되죠. 다 굵어지죠. 많이 자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한 뼘 반입니다. 대략 한 40cm 됐는데 여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운시키세요. 유인을 했기 때문에 다 잎이 유효엽이 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영양성장이 되는데 이렇게 직하양 구부려주면 생식성장, 즉 꽃눈을 주는 좋은 신초가 된다. 14년차 로얄 후지입니다. 착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대지가 이렇게 뻗었죠. 과대지가 잘 나와줘야 양분을 땡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 비대에 기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누가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잘라줘라. 그러면 양분 손실이 적어서 알이 더 굵어진다. 천만의 말씀. 이 순이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순이 놔둬야 땡기는 힘이 좋아가지고 알도 굵어지고 끝이 꽃눈이 될 수가 있다. 이 과대지를 잘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수관 내부에 복잡한 부분이 있죠. 저 안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나,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내 나무 전체에 햇빛 광투항량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밭이 비배 관리를 잘 하십니다. 일반 비료는 시비하지 않으시고 미라곤수 연간 2회 시비하시고 연면 시비, 인상가리 PK 연면 시비, 칼슘 살포 이런 것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3,900평에 판매 금액이 제가 알기로 2억 8천에서 약 3억 정도 내외가 해마다 나옵니다. 등락폭이 없습니다. 생산량은 3,000개 내외를 후지를 따시는데 100개 정도만 차이 납니다. 2,900개 딸 때가 있고 3,100개 딸 때가 있고 등락폭이 없습니다. 금액도 잘 받으시죠. 물론 뭐 일반 이 서울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 개인 소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사러 오시는 그런 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판매를 합니다. 집 근처에 집에서 창고가 있고 다 판매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과고 이거는 아직까지 보면은 작죠. 이걸 다 딸칠 필요 없는데 열매 전체 착과수가 적다면 다 남기셔야 됩니다. 문제는 착과량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이 평균 열매 크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은 다 따시면은 가을에 고른 에버리지가 비슷한 크기의 열매를 고르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열매 착과수가 적고 전체적인 세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저런 열매도 여러분들이 남겨두셔가지고 세력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빠진 게 드러들 보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직관은 하시면서 복잡한 부분에 도장지를 잡았거나 한번 이렇게 갈색으로 조직 경화되면 굳어가지고 가위로 따셔야 됩니다. 아시면서도 잘 못하고 계시죠. 원체 바쁘고 이게 적과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쁘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 현장에 나왔는 김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자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릴 때마다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지난해 뿌리에 저장된 양분이 지상부로 이동해서 개화, 결실, 신초의 신장, 열매 비대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주로 6월 10일까지 사과나무는 뿌리의 저장 양분을 극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해충의 감염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 눈에 발생됐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늦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위주, 즉 보호제 위주, 우전 살포, 최소 400평당 물 500리터 양량을 방제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 시기에는 저장 양분 활용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 물론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무는 절대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관리한 그대로 가을의 결과물을 반드시 내한테 주게 되어 있다. 수세가 만약에 약하거나 열매가 이와 같이 많을 경우에는 수비의 가감 시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비료, 무시비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무시비를 권장드리는, 즉 강조드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일반 대비, 복합 비료, 요소 시비, 유한 시비, 갈바놓으면은 또 요소를 몇 킬로에 또 살포하라.
가을반이 멈춰진다. 이러한 잘못된, 제 기준에 봐서 잘못된 지도 지침이 너무나 횡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고 15년, 18년 전부터 미량원소 시비를 강조해왔고 정말 화학비료, 퇴비의 무작위 시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과감하게 감소를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따라하신 분들은 열매 색깔이 아주 밝게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다만 세력이 약하거나 착과량이 많거나 또 키우는 어린 나무, 이 나무는 너무 세죠. 이 나무는 평생 비료 한 톨도 주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지상부의 가지의 굵기, 나무 몸통, 주간부의 사이즈, 나무 키의 크기, 저 상단부의 측지 얼마나 큽니까? 절대 무시비하셔야 됩니다. 비료 주지 않아도 이 나무는 폭발할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초를 한번 보세요. 70cm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한테는 절대 비료 한 톨도 주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나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너풀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 주지 마시고 그 돈을 절감하셔가지고 반드시 미량원소의 토양 시비와 연면살포, 잎의 동화 기능은 자꾸 감소되고 비가 폭우처럼 오죠. 그때 잎 활동을 못합니다. 왜? 하늘에 햇빛이 없다 보니까. 날이 뜨겁습니다. 35도가 되면 잎은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새파랗게. 다만 활동이 중지되는 죽은 잎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활동이 정지됐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면시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잎의 조직을 강화시켜줘야 그나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연면살포와 토양 미량원소 시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5월달, 현재 이 5월 중순 이 열매는 이 뿌리를 통한 양수분의 공급과 이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 양분으로 열매가 비례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한 과실당 적정 잎수가 있습니다. 만성종 후지가 전체적으로 한 55% 이상 점유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만성종 후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지 같은 경우는 55에서 한 60매 정도 내외의 일개과를 착화시켜야 되는데 다만 나무 힘이 세거나 가지 힘이 세거나 세력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런 기본 기준에 관계없이 열매 수를 좀 더 착화시켜도 무방하다. 다만 열매 사이가 대입니다. 겹칩니다. 거기는 약을 살포해도 틈이 없다 보니까 약이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순나방 또는 잎마리 나방 가의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과합비 표면에 묻지 않으면 약을 치나 말하죠. 멀리서 봤을 때 특히 홍로 같은 경우 홍로는 잎 용적이 후지보다 1.5 정도 더 큽니다. 용적 사이즈가. 잎이 열매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열매 사이에 틈이 없으면 약재 도달이 어렵다. 배나무는 사과나무 잎보다 2배 이상 더 큽니다. 꼬마 배나무 잎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잎 때문에 약을 치면 잎이 이렇게 젖혀져 버려요. 이 안에 열매가 있어. 약이 안 묻어요. 그리고 요 사이 그 틈 사이 꼬마와 배나무 잎가 똥을 싸가지고 샥 맞습니다. 사과로 말하면 전박 익냐고 똑같은 원리예요. 안 잡혀. 그래서 열매 사이 틈을 벌려주고 그래서 적과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멀리서 봤을 때 내 눈에 홍로 같은 경우 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 저 가지에 하나 둘 셋 여기 저기 내 눈에 목격이 되어야 됩니다. 약을 치면 약이 끝까지 다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도장지 뒷면에 열매가 있어. 이파리 뒷면에 열매가 숨어 있어. 거기 약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 깍지벌레 피해가 오고 또는 탄저병이 감염되는 거예요. 견물이 썩은 병이 올 수가 있어. 왜? 약이 맞지 않다 보니까 약재 방제가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약 맞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열매가 내 눈에 정확히 목격돼야 된다. 자, 우리가 적과를 해도 이래 보시면은 적과 빠진 데가 있죠. 저 보시면은 2, 4, 5개가 딱 결실됐네요. 참 알 좋은데요. 5개 진짜 결실 다 됐는데 저기서 우측에 있는 작은 거는 자연 탈락이 됩니다. 단 밑에 거 그 다음에 좌측 2개는 내가 적과를 하셔야 됩니다. 바닥선은 저게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요놈은 잘 아시겠지만 남기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꽃이 많이 오고 열매 착과수가 많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기는 열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과다 착과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꽃눈 형성이 불충실해서 나중에 보니까 잎이 되더라. 때로는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그런 말도 문의가 많습니다만 만들어진 정상 꽃눈이 잎으로 바뀌는 유전자 변화는 없습니다. 보이기는 꽃눈이었지만 그 안에 화기가 충실하게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색깔 문제 때문에 11월 20일까지 11월 25일까지 열매 달아나 보십시오. 그 나무는 100% 해그리 합니다. 꽃눈처럼 보이지만 안에 화기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즉 가짜 꽃눈, 가꽃눈이다. 그래서 화기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잎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열매를 많이 달아가지고 열매 쪽으로 양분이 쏠려서는 안 되고 너무 늦게 달아가지고 열매 쪽으로 양분이 계속 흡입됨으로 해서 내가 남게 될 꽃눈 형성이 불충실하다. 그래서 적정 착과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열매 착과량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착색도 다소 불량하고 당도 좀 맛이 떨어집니다. 적정 착과하신 분들 가서니 확실히 당도가 더 좋다. 너무 지나치게 착과를 많이 하시면은 당도 향상에 맛에 더 불리한 사항을 초래하게 돼 있다. 적정 착과량을 좀 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 수세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조금 더 착과해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해거리 즉 경영결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정 착과량, 과다 착과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과다 착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꽃눈이 왜 잎눈으로 변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문제는 색깔입니다. 색깔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열매를 오래도록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오면은 일교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잘 나지 않죠. 이거는 지구온난화의 전체 피해입니다. 대한민국 사과농업 전체의 피해다.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래서 색깔 내기 위해서는 함부로 그름 퇴비를 많이 주시 마시고 화학비료 많이 쓰지 마시고 연면 시비를 통해서 자꾸 이 열매들이 착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인산가리의 연면 시비, 토양 시비, 칼슘의 연면 시비, 연면 살포, 칼슘도 종류가 국내에 4,50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칼슘을 선택해서 어느 시기에 몇 번 살포할 것이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 좋은 칼슘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칼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과콜라가 주장하는 선택하는 칼슘은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적과는 일찍 하셔야 되죠. 어차피 제거해야 될 열매가 늦게까지 놔두면 열매 속에 지의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꽂는 분화에 아주 불충실해진다. 만약에 내가 6월 말 7월 달에 바빠서 그때 적과했다.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도 작아지고 꽂는 형성도 아주 불량해지고 해거리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간한 실패하지 않는 사과 농사의 기준에 보면 제가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적과의 보편적 핵심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좋은 곳에 착과를 시켜달라. 이 가지가 힘이 좋다면 좀 더 착과시켜달라. 나무의 착과 능력 여부를 경험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적정 착과량을 조정해달라. 장단과지 또는 중가지, 가지 끝 정화에 여러분들이 착과를 시켜달라. 가지에 바로 옆에 붙은 충실한 화총이죠. 이렇게 착과시켜달라. 당연히 5개 중에서 1번 중심화가 가장 좋다. 다만 냉해 피해를 받았다면 꼭지가 긴 2번 측과를 남겨달라. 수행이 2개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매에서 이렇게 뻗었죠. 양분을 끌어당기는 새순. 요거는 도당승입니다. 양분이 오다가 요놈이 먼저 흡수를 합니다. 요거를 딱 따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탱크로리가 이 열매가 흡수하는 양분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요놈을 하늘 선 놈을 딱 따내야 됩니다. 열매로 봤을 때 이 뒷부분 여기를 우리가 경화부라 그럽니다. 어깨 부분 이 부분이 좀 넓은 것 평평한 것이 대가 소질이 높고 열매 모양이 이쁩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런 열매를 남겨달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장지 억제제를 위해서 프로헥사디온 칼슘 30년 전부터 많이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효과성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살포 시기는 점점 앞당겨집니다. 꽃 피는데 새순이 막 올라와요.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포 시기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잘 맞춰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앞으로 살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가서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봐서는 기상청의 이 정확도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참 어렵게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 맞을 때도 많습니다만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다 100%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한 이 직관력, 이 판단력 이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래 잎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갈반병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전방제, 보호제 위주 살포, 마그네슘 또는 비그린 이러한 광합성 제제, 마그네슘 제제 이런 것들을 한 2, 3회 정도 장마 전에 살포해달라. 또는 장마 기간 중에 햇빛이 바짝 뜨게 되면은 그때도 다이세넨 플러스 비그린 또는 다이세넨 플러스 MG, 마그네슘을 1.5 내지 2kg 단독 살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차하면 낙엽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보호제는 잊어먹고 살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보호제는 한 4회 내지 5회 살포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미리 창고에 갖다 놓으셨다가 수시로 또 농협이나 또 농약방 가격이 또 번거롭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상약은 미리 구비해 놓으셨다가 대번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떤 집은 매일 물을 주는 집이 있어요.
밭에 장화를 신지 않고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질퍽질퍽합니다. 땅에 늘 물이 젖어 있죠. 강물 속에 뿌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사과 당도가 떨어지죠. 알도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색깔도 잘 나질 않아. 왜? 질소를 많이 빨아먹으니까. 나무가 수분을 요구할 때 그때 그 목마름을 적셔달라. 7일 10일 만에 한 번, 정불안하면은 4일 5일 만에 한 번, 회당 4시간 정도 주시면 돼요. 나무는 과한 수분, 관수는 절대 나무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 나무 뿌리가 숨을 쉬어야 나무가 건전하게 생육을 할 수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야. 저한테 계셨어요? 야야 나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막 떠들고 있었는데. 하시면 되지. 착과량이 상당히 많네요. 저분 많아요. 씨는 충분히 되고 남죠? 예. 빠진 것도 보이는데, 예. 그 나중에 마지막 두불 접고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복잡한 신초 부분은 뜯어내시고. 그렇죠. 문제는 이래 신초 관리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자꾸 이래 자르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유인하려고 그래. 여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예. 땅을 예. 벗겨 딱 꼽아줘야 돼요. 주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잎을 보호하면서 예. 나무한테 스트레스, 즉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 요건 아닙니까? 작년에 한 건데. 네, 하셨네, 그죠? 예. 원래 예.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요거 좀 빨리 하셔야 되겠네, 그죠? 야. 이 조직이 이게 적정 시기가 자, 요렇게 돼. 예, 맞아. 조직이 경화되지 않다. 녹식기. 그 한뼘이거든요. 그때 하면은 요렇게 구부러져. 이 예. 굳으면은 활처럼 돼버려요.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 예. 적심을 할 예정인데. 여기는 적심하지 마시고 그건 안 하고. 이 주직 끝에 너무 길죠. 요런 데는 요 끝에 여기서 대략 한 5cm만 이렇게 잘라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나가는 생장을 내가 억제했기 때문에 대략 15, 20일 후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눈알이 굵어집니다. 요 씨앗이. 요런들이 나중에 가지가 나오는 좋은 충실한 눈이 된다. 위에 눈으로 잘라야 돼. 위에 그 앞에 대략 1 내지 2cm 앞에가 요렇게 딱 요런 모습이 되죠. 힘이 좋은 놈은 15일 후에 요 순이 딱 나오고 약한 놈은 대략 20일 후에 나오는데 강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또 강한 가지를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1번, 2번, 3번에서 부초, 경쟁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잎 3, 4매를 두고 그 순만 딱 따시면 돼. 잎은 놔두시고 이 안에 나지 현상을 거의 90% 이상 방지할 수 있다. 사이 특별 방제, 예. 다이세늄 포함해서 다이세늄 수화제 플러스 거기다 칠 때 마그네슘 또는 가십서 그치고. 그런데 이번에 결과물이 좋죠. 지금까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했는데 예. 사과 농사 지면서 그래도 실패 없이 잘 지었어요. 생산량도 많고 많죠. 병도 갖다 버리는 열매도 거의 없고 갈반도 크게 없고 특히 색깔이 멋지잖아요. 야, 색깔이 좋지. 야, 근데 참, 그 사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좋아하고 우리 사과 알면 못 먹는다 소리까지도 해. 한 분이 야. 10kg, 5kg 한 박스 구매를 했어. 그걸 또 사러 오십니까? 매워. 야, 매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특별살포, 사이살포, 우전살포를 위해서 보호제는 긴급방제 아닙니까? 긴급방제를 위해서 다이세늄 수화제나 다코닐 수화제 이런 보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살포할 수 있도록 집에다가 한두 박스를 좀 구비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현재 현장에 나와가지고도 우리 가수원 먼저도 만나 뵙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잘 따라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홍도 농사를 지으실 때도 홍도 한 600개 따셨는데 탄저병이 한 3kg, 4kg. 그에 전국적으로 탄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600작, 800작 따는 홍로 생산 가수원에 가보시면은 600작이면 400작이 전부 탄저병이에요. 주수 공장, 즉 가공 공장으로 다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집은 홍도 후지가 있고 홍도가 별도로 있는데, 홍도 제가 보니까 한 250개, 300개 따는 밭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차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왜? 열매가 차가 지나가는 시멘트 농로에도 전부 굴러 떨어져 있어요. 그 가수원 주인께서 성질해서 다 따가 버린지 몰라도 따가 버린 게 제가 봐서 90%예요. 달려있는 거 10%. 제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서 확인했습니다. 한 알도 쓸 게 없습니다. 야, 이 방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방제에 관계되는 건 약재의 도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내 눈에 목격이 되나 되지 않나. 내 눈에 보여야 약을 치면 그게 맞는다 그 말씀입니다. 방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열매가 가지나 잎속 뒤에 숨어 있으면 약 치면 잎이 가리기 때문에 약이 맞지 않습니다. 수관이 복잡하면 과습. 습도는 탄저병 확산의 주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약을 쳐도 나는 왜 응애가 잡히지 않나? 수질 pH 문제.
5.5에서 6.5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비싼 약을 치고 그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약 타가지고 뿌리시고 가을에 결과물이 병이 왔다. 뭐 바람 불어가지고 열매에 기스, 상처가 노른지 조금 먹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병이 와가지고 수확이 30% 이상 땅바닥에 다 갖다 버렸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은 병해충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 15일 되면은 전박이가 본격적으로 지상부로 이동해서 활동을 합니다. 두 암놈이 100마리 깝니다. 5, 7일 후에 성충이 됩니다. 100마리 만나가지고 10,000마리가 됩니다. 다시 일주 후, 보름이죠. 10만 마리가 됩니다. 한 달에요. 50만 마리, 100만 마리 금방 번져요. 약 치면 죽느냐. 잎 뒷면에 숨어 있어가지고 미세, 작은 곤충이에요. 성충만 있습니까? 알도 있습니다. 알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응애는 한번 잡지 못하면 확산돼 버리면 골치 아픈 게 응애입니다. 특히 전박이 응애. 그래서 사전 방지, 예찰. 우리 10월에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응애가 눈에 안 보여요. 머리가 스물스물 가려우면 아이고 응애가 났구나. 응애 왔구나. 절단 났구나. 그때 약 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잎색이 한 변했습니다. 많이 누러졌을 때 그때 표가 납니다. 그때는 잎이 광합성 활동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약 친다고 되느냐. 요소 치고 마그네슘 치고 조금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다. 관찰도 중요하고 즉 때가 되면 약을 쳐야 됩니다. 다이세늄 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균카바, 마그네슘 제제 또는 빅그린 광합성 제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살펴주시면 잎을 보호하는 데 아주 좋다. 그러한 걸 살포함해서 과피나 잎 표피 조직에, 표면 조직에 흔히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실행을 잘 해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는 약은 앞에서 로브랄 또는 포디옥신을 꼭 쳐달라 말씀을 드렸죠. 완전 낙엽병이 보이고 난 다음에 뭐 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쳐야 된다. 5월 상순에 늦어도 이 시기에 로브랄 수화제, 포디옥신 반전 낙엽병 전문약이죠. 둘 다 반드시 지금 한번 들어가줘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쳤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시기에 스트로비린 계통 중에서 프린트 입상 플러스 안트라콜 또는 프린트 입상 플러스 다이세늄 수화제 1kg, 그 살균제는 치료 보호제 2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바로화학 수화제, 노린제 순나방, 입마리 나방 전문약이죠. 그런 충제 플러스 균카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에무지, 마그네슘 또는 칼슘을 같이 호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열매에 동독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들입니다. 참 해마다 농사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과소신 분들, 뭐 고추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 즉 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되셔야 된다. 이 사과콜라를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고맙지만 최소한 이 좋아요 표시가 있습니다. 좋아요 표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100% 여러분들 마음에 100% 다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현장 스케치,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걸 좀 봐서라도 다소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아요 또는 구독, 최소한 좋아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콕 눌러주시면 제가 거기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